안녕하세요. 오늘부터 2회에 걸쳐서 역사 시험범위 배운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교과서 모든 부분을 잘 봐야 하지만 이 부분에 워낙 사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흐름을 정리한다는 정도로 의미를 갖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부터 보겠는데요. 처음에 했던 부분이 외세의 침략적 접근과 개항해서 흥선대원군의 정치를 국내 부분 9개로 나누어서 배웠었죠. 우선 국내를 보겠습니다. 국내에서 보면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왕권 강화, 민생 안정, 이게 국내 정치의 이 흥선대원군의 목적이었습니다. 안동 김씨 세력 추출하고, 그러니까 세도 정치 가문을 몰아내고 우선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비변사를 폐지하고 세도 가문의 정치적인 근간이 되었던 비변사를 폐지하고 이들의 가문을 우선은 정치세력에서 좀 몰아내게 되고, 그리고 경복궁을 중건하게 되죠. 원망하면서 내게 했던 기부금이었던 원납전이 있었고요. 일당 100, 한 양을 100냥어치로 했던 당백전을 발행하는 등 경복궁 중건에 드는 경제적인 그런 요구를 이런 식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이거는 당시의 모든 민중한테도 당백전이 많이 나오게 되면 화폐를 갑자기 100배로 부풀려 버린 거기 때문에 굉장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원납전도 기부금이라고는 하지만 계속적으로 걷다 보니까 양반들한테 굉장히 원망을 사게 되는 돈이 원납전이고요. 경복궁 중건 양반과 민중에게 모두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생 안정을 위한 개혁으로 그 세도 정치기에 가장 문제가 됐던 삼정을 개혁하는데요. 우리 호포제에 뭐였을까요? 양반들도 군포를 납부하게 했던 것, 사창제, 환곡제에 대한 개혁으로 정부가 지방 관청이 관리했던 환곡을 마을 단위 민간에게 관리를 넘긴 게 사창제였죠. 서원 정리, 오늘날 사립학교의 역할을 했던 서원을 그 600여 개가 넘던 걸 47개소만 남기고 싹 정리해서 이들이 가졌던 특권, 면세, 면역을 없애서 나라의 세금도 많이 확보하게 되고 군역도 많이 함께 하게 돼서 민중 입장에선 나쁠 게 없었죠. 하지만 양반 입장에선 굉장한 부담이었던 거. 흥선대원군의 국내 정치 이 정도였고, 대외 정치를 보면 이게 아무래도 시대 순으로 시대의 흐름이 중요했었습니다. 맨 처음에 흥선대원군이 가장 제일 먼저 했던 게 병인 박해, 천주교 박해. 여기서 프랑스 선교사 9명이 죽죠. 물론 우리나라 천주교 신자는 수백이 죽고요. 하지만 프랑스 선교사 죽은 건 이후에 병인 양요로 이어질 겁니다. 순서 기억하세요. 병인 박해가 먼저였고, 그 다음에 미국 배 제너럴 셔머노가 대동강으로 와서 우리에게 통상수교를 요구했던 사건. 그리고 그 다음에 병인 박해를 원인으로 병인 양요, 강화도로 들어오는 것 침략입니다. 프랑스의 침략, 병인 양요, 병인년에 있었던 양인들의 요란스러운 사건. 그 다음에 오페르트 도굴 사건. 독일 사람 오페르트가 통상을 하자고 충청도 덕산 지역으로 왔다가 이 통상이 거부당하자 충청도 덕산에 있었던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남영군 묘를 도굴하려다 간 사건이죠.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한 뒷장에 보고요. 그 다음에 신미양요, 미국이 제너럴 셔머너 사건을 원인으로 쳐들어왔던 신미양요 순서를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병인 양요, 흥선대원군의 천주교 박해 사건이었던 병인 박해를 원인으로 하였던 것이고, 그 다음에 오페르트 도굴 사건, 우선 병인 양요 한번, 병인 박해가 원인이었고, 여기서 나왔던 거 한성근 부대와 양원수 부대의 활약으로 프랑스군을 격퇴한다. 이거 보면 강화도로 침략합니다. 강화도로 들어오는 건 침략이에요. 강화도는 침략의 의미예요. 왜냐하면 강화도는 서울과 연결되는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이리로 100% 통상만 요구하러 온다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주로 침략하러 이쪽으로 오게 되죠. 오페르트 도굴 사건, 독일상인 오페르트가 와서 도굴을 시도했던 사건. 오페르트 도굴 사건의 의는 서양인에 대한 조선인의 반감. 원래 이전에는 서양인에 대한 반감이나 통상수교 거부나 이런 거 주로 지배층끼리의 얘기잖아요. 그런데 오페르트가 하는 짓을 보고
우리의 일반 농민까지도 큰일이구나, 서양에는 이렇구나 라는 식의 반감을 가지게 되죠. 신미항요 원인 제너럴 셔먼호 사건. 그래서 미 함대가 강화도로, 그러니까 침입 강화도라고 그랬습니다. 어제연의 분사란 말 어렵죠? 어제연이 전사했어요. 열심히 싸우다가 전사하고 우리는 결과적으로 승리한다. 어제연이 활약했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이것도 강화도에서. 이후에 척화비가 건립됩니다. 척화비는 병인 양요와 신미 양요 두 차례의 승리 이후에 건립되는 거로 화친을 배척한다. 화친을 거부한다. 서양과의 화친을 거부한다. 한마디로 통상수교 거부를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흥선대원군의 국내 국외정치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게 지금 이제 흥선대원군은 10년 만에 정권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 큰 고종이 정치를 담당하게 되고 고종의 부인 명성황후와 함께 정치를 담당하는데 흥선대원군을 배경으로 했던 정치 세력이 보수 유생들이었어요. 바로 위정 척사 사상가들인데 이 고종과 명성황후는 흥선군에 대항하는 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통상 개화론자들이 바로 이 고종과 명성황후의 정치 세력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통상 개화론자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것은 곧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의 변화가 있을 거란 뜻인데 이런 상태에서 운효호가 통상을 요구하며 들어옵니다. 어디로 들어오냐면 강화도로 들어옵니다. 문제입니다. 통상을 하자고 하면서 강화도로 들어와요. 처음에 와서 우리가 살짝 머뭇거릴 때 이게 무력 행사까지 합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대외 정책에 변화가 있었으니까 이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조약을 맺어보자 해서 강화도 조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1876년 제가 연도 별로 그닥지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데 1876년 요거는 줄을 치죠. 운요 사건이 먼저고 다음에 강화도 조약입니다. 조선의 자주권 인정 부산 외 2개 항구 어딥니까? 원산, 인천, 그죠? 원산, 인천, 부산 3개 항구를 개항하게 되고 일본에 해안 측량권을 주고 취해법권을 주는 굉장한 불평등 조약이었다. 하지만 이것도 처음 맺은 근대적 조약이라 의미가 있고 불평등 조약이다. 이 이후에 다른 나라 열강들도 마구 수교하자고 요구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수교를 이루게 된 건 미국이 서양 열강 중에선 최초입니다. 이거의 배경에 조선 책략과 청나라의 알선이 나오는데요. 이건 좀 기억을 해야죠. 조선 책략. 이것 또한 불평등 조약입니다. 불평등 조약의 가장 대표적인 조항의 하나인 취해법권.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죄를 져도 그 나라 법에 적용을 받는다. 우리나라에는 불리하고 그 나라 사람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 최혜국 대우 뭡니까? 항상 이후에 어떤 나라와 조약을 맺더라도 가장 좋은 조건을 미국에도 적용한다라는 아주 편리한 조항이에요. 최혜국 대우를 하게 되죠. 여기서 조선 책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선 책략 이거 청나라 책이죠. 청나라 황준생이 졌던 조선 책략의 내용 어떤 내용입니까?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잘 드세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 일본, 중국이 조선과 연결해야 된다. 여기서 일본, 중국은 뭐 계속 연결이 돼 있었고요. 여기서 안 됐던 미국을 끌어들인 거죠. 청나라가 일본의 세력이 조선에서 너무 커지니까 여기서 청나라가 알선하는 거야. 조선 책략을 보면서 미국도 연결해서 너네를 지키는 뭐 그런 나라로 하나 삼아야지. 청나라의 알선, 조선 책략 덕분에 미국이 최초가 되고 이 책을 보고 이 고종은 굉장히 감동받죠. 그래서 당시 우리나라의 관리들한테 마구마구 나눠줘서 조선 책략을 읽어봐라 합니다. 물론 의미는 고종은 이 통상 개화를 하자는 의미였는데 우리나라 관리들이 받아들인 건 그와 같지는 않죠. 넘깁니다. 개화 정책을 정부는 계속 추진합니다. 강화도 조약 이후에 통리기무하문이라는 관청을 설치하고 신식군대 별기군을 창설하고 그리고 일본에 수신사를 보내고 청나라에 영선사를 보내면서 이런 개화에 관련된 거를 배우고자 하지요. 이런 상태에서 개화 정책이 정부를 중심으로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보수 유생들 사이에서는 바로 위정척사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른 것, 이게 정이죠.
정을 보호한다는 거야. 성리학을 지키고 사악한 서양 문물을 배척하자는 이런 위정척사 운동, 한마디로 흥선대원군과 연결되는 운동이었는데요. 이 고종과 명성황후가 개화 정책이었다면 이 위정척사 운동, 처음에는 통상 반대 운동으로 시작되지요. 그러면서 이 흥선대원군과 뜻을 함께 하다가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나서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될 때는 이 강화도 조약 개항에 대한 반대 상소를 올리는 걸로 위정척사 운동은 계속 지속되고, 조선책략, 고종이 조선책략을 내보이면서 같이 개화하자 했을 때 이런 말도 안 되는 책이 있다는 이런 조선책략에 대한 반대 운동으로, 개화정책 반대 운동으로 하나의 또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항일 의병운동으로까지 연결되지요. 개화 주장했던 조선책략이 위정척사 사상가들한테는 그들의 결집에 도움이 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모군란이라는 사건이 일어나죠. 정부의 개화 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구식군인들은 다수가 있는데 소수의 신식군대였던 별기군에게만 특별 대우를 하죠. 좋은 옷, 좋은 무기, 이런 식의 특별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한 불만에 구식군인이 봉기한다고 하는데요. 구식군인이 13개월치 월급 밀렸다가 한 달치 준다고 해서 갔더니 선해청 관리들이 여기다 겨나 모래를 섞어서 한 달치를 주자 이거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항의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봉기하게 돼서 일본 공사관 습격하고 일본인 교관 민씨 일파 살해하고 나서 이들이 흥선대원군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이들은 궁궐로 가서 궁궐까지 장악하게 되죠. 그러면서 흥선대원군이 재집권하게 됩니다. 흥선대원군의 재집권이 있었고, 명성황후는 도망치죠. 여기서 어떻게 도망쳐야죠. 도망치고 나서 청나라에 도움을 요청하는 서신을 보내고, 이에 청근이 개입하며 흥선대원군을 청으로 납치해가다시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민씨 세력이 재집권합니다. 여기서도 이모군란 첫 번째 사건이지만 결과가 중요하죠.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강화됩니다. 강화도 조약으로 우리나라의 세력을 잡았던 일본 세력이 이모군란 이후에 약화되고 청나라가 강화되게 되죠. 그리고 그 대신 일본은 우리와 제물포 조약을 체결하며 조선 군대를 믿을 수 없으니 일본 공사관을 지키기 위해서 일본 군이 서울을 주둔하게 해달라고 해서 서울 주둔을 허용합니다. 주둔이라는 거 다르죠. 파병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외국 군대의 주둔이 나오는 게 제물포 조약입니다. 이 이후에 우리나라는 이제 개혁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개혁운동에 계속 요구가 됩니다. 우선 근대적 개혁운동의 첫 번째 하기 위한 배경으로 우리나라 내부에 있던 개화파들의 상황을 보겠는데요. 이 개화파들이 분화됩니다. 당시는 이모군란 이후에 우리나라는 청나라가 중심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친청 세력, 청나라 간섭이 세지고 정부 또한 청에 의한 청나라를 본받은 개혁을 이루고 있었죠. 그들의 개혁이 바로 온건 개혁파의 개혁이에요. 온건적인 개혁을 주장입니다. 오타 나왔네. 추진합니다. 서양의 과학 기술만 받아들일 거야. 제도나 사상은 동양의 것을 유지할 거야. 이러면서 청나라와 친하게 지내는 다수 세력이었으며 당시 집권 세력이었죠. 이들을 보고 제대로 된 개혁을 하자. 이게 무슨 개혁이냐, 한쪽 다리 개혁이냐 하면서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세력이 나오는데 이들이 급진 개화파라고 하고, 우리나라에 만연돼 있던 청나라의 내정 간섭 없애자. 말도 안 돼. 일본이 오히려 개혁은 더 잘하는 것 같아. 일본은 과학기술 개혁 외에 뭐 또 하냐면 당시에 메이지 유신이라고 해서 제도의 개혁, 모든 내부의 개혁을 다 시도하고 있었거든요. 일본은 이미 미국에 개항을 해서 미국의 간섭을 받으면서 전면적인 개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일본을 본받자라는 사람들로서 이들은 소수예요. 당시 젊은 지식인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들이 청의 내정 간섭, 소극적 개화 정책에 반발하여 일으킨 것이 갑신정변입니다. 갑신정변. 김옥균, 박영효 등 이 갑신정변의 주역들 이름도 조금은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홍영식 등등이 나올 텐데요. 이들의 급진 개화파가 우정국, 우체국, 근대적인 우체국 말하는 거예요. 우체국을 처음 연 축하연에서 정변을 단행합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고종과 명성황후를 경우궁으로 모시면서 신변을 이 급진 개화파가 딱 확보를 하게 되죠. 그런 상태에서 고종과 명성황후는 청나라에 또다시 도움을 요청해요. 그래서 청나라가 개입하게 되면서 3일 만에 실패합니다. 3일 천하라고 그래요. 3일 만에 실패해요. 굉장히 짧죠. 이 결과 여기서도 항상 보면 결과가 중요해요. 청나라 내정 간섭은 더 강화되고 근데 사실 김옥균, 박영호가 이런 거 할 때 일본이 도와준다고 약속하고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청나라 군대가 당신은 일본보다 세자 일본이 가만히 있어요. 그러고 마치 자기네가 도와준다고 약속 안 한 척하고 가만히 있다가 한성조약을 조선에 요구해요. 이 한성조약은 뭐냐면 갑신정변에서 일본이 피해를 많이 봤어. 그러니까 너네 조선아 니네가 배상금을 좀 줘야겠어 라고 배상금을 받아낸 조약이에요. 일본이 부추겼으면서 아무튼 한성조약을 체결하게 돼요. 속상하지만 텐진조약은 우리나라가 빠진 청과 일본만의 조약입니다. 청과 일본이 요구하죠. 청나라 툭하면 군대를 파병한단 말이야. 텐진조약 청나라 우리 이제부터 조선에 군대를 올 때 공동으로 서로가 알려서 파병하고 갈 때도 서로가 알리고 철수하자. 조선에 군대가 올 때는 서로가 알리고 서로 같이 왔다가 같이 가자. 텐진조약 공동파병 공동철수를 약속하는 건데요. 이건 훗날 청일전쟁의 빌미가 될 겁니다. 이거 텐진조약 청일전쟁의 빌미가 될 조약입니다. 의 근대국가 건설을 한 최초의 정치개혁운동이에요. 여기서 주장했던 게 의회정치예요. 왕에 의한 왕만의 정치가 아니라 의회정치, 함께 의논하는 정치, 의논해서 그에 따라서 왕이 하는 거, 전제적인 거를 조금은 막자는 거고요. 문벌타파라는 말을 해요. 문벌타파. 한마디로 이 갑신정변의 주역이었던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등의 나름 좋은 가문의 자제들이지만 자신들의 신분적인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라고 나서는 다른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당시에 시국을 잃지 못했어. 일본의 속셈도 파악 못했어요. 일본에 의존한 외세 의존. 그래서 민중은 싫어했어. 민중들한테 자신들의 이런 문벌도 타파할 거야 이런 거 하나도 설득하지도 않으면서 일본을 끌어들였다고. 민중은 뭐야 일본의 나라를 어떻게 해버리겠다는 거야? 민중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건 굉장한 이들의 단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청나라가 개입해서 망하게 되죠. 갑신정변 3일 만에 끝장납니다. 이후에 우리나라의 이제 청나라의 간섭 더 세졌고 러시아는 이미 이제 좀 더 연해주 지역 있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도 자꾸 우리나라를 넘보게 되고 이러자 영국이 러시아를 견제하겠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남단에 있었던 거문도를 점령하는 사건이 바로 거문도 사건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주권국가인데 우리나라의 양해는 전혀 구하지 않고 영국이 러시아를 견제하겠다고 거문도를 턱하니 점령해버려요. 가라 해도 안 가요. 결국은 청나라가 가라 하고 러시아가 나 조선 침략 안 할게 라고 약속하고 난 다음에 영국이 뒤늦게 물러가게 됩니다. 거문도 사건. 중립화론, 조선을 둘러싼 열강의 대립, 봐보세요. 영국, 러시아, 청나라, 일본 이렇게 4개국의 열강의 대립이 심해지자 우리나라 유길준이라는 똑똑한 아저씨가 한반도를 차라리 중립화하자. 열강이 보장하자. 한반도를 어느 한 나라가 먹지 않는 걸로 보장하자. 그 대신 조선은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 침략하지 않을 거야. 조선도 다른 나라 침략하지 않고 있을 테니 우리나라의 독립을 중립화를 하고 다른 나라들이 보장하자라는 주장을 제기해요.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이 이거를 당시 받아들이면 그나마 식민지가 안 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죠. 우리 고종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기회를 놓치게 되죠. 이거 지배층 개업화의 운동이었고요. 동학농민운동, 농민의 운동입니다. 당연히 배경, 국가재정 악화, 농민생활 악화, 이런 어렵고 어려운 상황에서 농악이 확산돼서 동학이 농민의 조직화에 기여하는 겁니다. 동학을 중심으로 모여서 농민운동이 일어납니다. 방공령 설명 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실패합니다. 흐름.
고부농민봉기, 백산봉기 뭐 이렇게 있습니다. 고부농민봉기 1번 있고 고봉수 조병갑의 횡포에 의해서 전봉준 등이 봉기하게 되고, 백산봉기 전봉준을 중심으로 농민군이 조직화되는 사건이죠. 조직화돼서 약 어느 정도 세력을 이루고, 그리고 황토현에서의 승리, 황토현에서의 대표적인 승리 이후에 전라도 일대를 농민군이 장악하고 전주성을 점령하자 정부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청나라가 우리나라의 군대가 파병하니까 일본도 우리나라에 와요. 무슨 조약 때문일까요? 텐진 조약이라고 말씀하셨죠? 정부와 농민군이 우선 당황해요. 우리나라에 일본 군대, 청나라 군대가 마구마구 들어오게 되자 농민군이 정부와 이제 화해를 하죠. 농민군이 정부에 이렇게 외국 군대가 들어오면 어떡하니? 우리 농민군 해산할게. 정부는 청나라와의 일군을 철수시켜주라. 우선은 우리나라 외국 군대가 들어오면 안 된다. 라고 해서 화약을 맺죠. 이게 바로 뭡니까? 전주 화약. 이거 화약을 맺습니다. 전주에서의 화약. 전주 화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전주 화약. 그리고 농민군은 해산합니다. 그리고 농민군은 요구하고 이제 스스로의 개혁을, 집강소를 설치하면서 스스로 개혁을 한번 시험해보는 단계예요. 개혁 실시라고 하긴 좀 그래요. 추진만 하고 시험해보는 단계예요. 정부는 또한 자신들끼리의 개혁을 요구하면서 정부에서는 청일 양군의 철수를 요구하죠. 그런데 철수합니까? 일본군이 무슨 얘기야? 올 땐 맘대로 안 가? 하고 오히려 경복궁을 침범해서 우리 정부를 왕을 위협하고 개혁을 요구하죠. 완전히 무기를 경복궁을 둘러싸게 되죠. 이러면서 청일 전쟁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 청일 전쟁까지 일어나고 우리나라의 청군과 일본군이 같이 철수하지 않자 농민군은 재봉기합니다. 농민군 재봉기의 목적은 일본군 타도죠. 반외세입니다. 하지만 패배하게 되고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1차 봉기는 고부농민봉기, 백산봉기였어요. 그때 목적은 뭐였어요? 전봉준이라는 타막한 관리를 제거하는 거야. 이건 결국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런 정치 세력의 정치 체제 하에서 이런 관리들의 부정부패, 제도의 문제점을 개혁하고자 하는 거. 한마디로 1차 봉기는 반봉건이라고 하고 2차 봉기는 반외세라고 하는 거죠. 동학농민의 의의 보면 안으로 정치와 사회개혁을 추구한다. 반봉건. 밖으로 외세를 물리친다. 반외세. 민중들의 운동입니다. 갑오개혁은 지배층의 운동이고 민중의 운동이었어요. 갑오개혁, 정부의 개혁이에요. 이거 갑오개혁이 중요한 이유는 실시된 개혁. 그죠? 정치, 경제, 사회 개혁 내용 한번 읽어보세요. 특히나 사회 개혁은 좀 중요해요. 다 읽어는 보셔야 되고요. 보면 신분제가 철폐됩니다. 와우. 몇천 년간 있었던 신분제가 드디어 1894년 드디어 철폐됩니다. 과부제가도 허용되고 이거하고 여기서 보면 재정기관에 일어나 재정에 일어나 왕실 재정 따로 호조 재정 따로 하는 거 말고 일어나 실시된 거야. 이전에도 이거 요구는 해요. 갑신정변에서도 요구하고 그래요. 하지만 그건 실시된 게 아니고 여기서 실시된 거. 정부의 개혁. 이거 기억하시고 이제 이렇게 된 이유 하게 됩니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일본은 청일 레어뚱반도를 차지합니다. 우리가 아는 요동반도예요. 가장 중심 지역이죠. 한마디로 대륙 진출을 하겠다는 거야. 이에 당시 열강이었던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이거를 보고 놀래서 레어뚱반도를 청에 반환해라 라고 요구하고 삼국 간섭 러시아, 프랑스, 독일 기억하셔야 되죠. 청에 반환해라 해서 반환하죠. 당시 세력이 아무래도 러시아에는 밀리니까 청나라는 그랬지만 삼국 간섭을 한 이후에 조선 정부는 러시아 세력이 세네. 러시아를 이용해서 일본을 견제해야지 라고 얘기하죠. 일본 입장에선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강화도 조약보다 꾸준히 노력하는데 번번이 청한테 발목을 잡혔어. 청일전쟁까지 청나라를 제거하고 났더니 러시아에 또다시 발목을 잡히게 되자 일본이 세력을 만회하기 위해서 명성황후를 시해합니다. 죽인다는 얘기죠. 을미사변이에요. 충격적인 사건이지. 일본의 그 낭인들을 이용하죠. 일본 정부가 도망갈 구멍을 만든 거죠. 일본 낭인 이런 정부가 아니라 깡패들, 조직 깡패를
해서 한 거니까 정부 책임이 아니야 라고 하려고 했던 거죠. 이렇게 돼서 이 이후에 을미사변 이후에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확실하게 세력을 차지하고 개혁을 강제합니다. 을미개혁, 일본 마음대로야. 일본이 마음대로의 개혁이에요. 을미사변 이후에 개혁 추진했던 건데 여기서 기억할 거는 오히려 개혁 내용, 이것도 실시된 개혁이에요. 실시된 개혁. 정부의 개혁이에요. 일본이 간섭하고 일본 마음대로지만 정부예요. 종두법, 예방주사죠, 단발령, 태양력 이런 거. 이래서 의병이 일어나죠. 세상에 우리나라의 왕비를 일본의 깡패들이 와서 죽였는데 우리의 유생들이 가만히 있지 않지. 전기의병의 원인 명성황후 시의 단발령입니다. 을미사변, 을미개혁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을미사변, 단발령이라고 하면 괜찮아요. 을미개혁에서 뭐 종두법, 예방주사 때문에 의병이 일어나진 않잖아요. 유생들이 주도했던 항일의병입니다. 이건 뭐라고 합니까? 전기 항일의병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을미의병이라고 하죠. 우리가 의병,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3단계 의병 나올 것 중에 첫 번째 나온 거예요. 이 다음에 아관파천, 일본의 간섭에서 벗어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동해서 친러가 끝내는 대죠. 우리나라에서 러시아의 간섭이 되는 거죠. 을미개혁은 중단됩니다. 이후에 러시아 세력이 우리나라의 세력이 크게 되는 거죠. 이거 이렇게 되고 갑오개혁의 한계점을 먼저 봅니다. 이거 신분제 폐지했던 거 의의라고 볼 수 있고 군사제도 개혁 소홀, 일본 간섭하니까 토지제도 개혁도 제외된다. 동학농민운동의 의사가 반영이 안 됐죠. 조금은 됐지만 큰 거 안 됐죠. 독립협회가 조직됩니다. 독립협회에서 중요했던 거 독립협회는 잠깐만요. 독립협회는 이전에 지배층의 개혁이었던 갑신정변, 민중의 개혁이었던 동학농민운동을 합친 거예요. 이거는 지배층과 농민이 함께 한 게 바로 독립협회죠. 이거 아관파천 시기에 조직돼요. 따라서 이 독립협회에서 고종아 돌아와라, 고종의 환국요구, 이권 회수운동 다 했습니다. 아관파천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욕적인 사건이에요. 얘가 우리나라 군대를 못 믿고 러시아로 도망가자니 우리나라 국가 위신은 굉장히 추락하게 되고 서양 세력들은 우리나라의 이 기회를 통해서 마구마구 이권을 차지하게 되고 이권을 침탈하게 되고, 그래서 독립협회에서 이거 방지해요. 제일 먼저 서재필이 먼저서 독립협회 조직하기 전에 먼저 독립신문을 먼저 참관하고 그 다음 독립협회를 조직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에서 보면은 회원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식으로 민중의 참여를 이끌어낸다. 활동 만민 공동의 관리들도 같이 했다 하는 거고요. 여기서 나왔던 제안들을 헌의육조라는 걸로 잘 정리해서 왕에게 건의하게 됐죠. 그래서 잘 나갔는데 이걸 갖다 보수 세력이 자신들의 세력의 위협을 느껴서 모함을 해요. 공화정을 한다고, 왕 없애려고 한다고. 공화정 주장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이거 없어요. 모함이에요. 모함. 거짓이야. 고종 황제가 보수단체, 한마디로 그 중에서도 보부상, 알죠? 보부상 단체였던 한국협회를 앞세워서 강제 해산합니다. 이거 굉장히 그랬던 운동인데, 한마디로 이권 수호운동 전개하고 고종 항공도 얘네들이 하게 되고 갑신정변과 갑오개혁 한계를 극복하게 되는 운동 독립협회입니다. 나름 의미가 커요. 이 와중에 이 독립협회에서 고종 항공 요구해서 돌아왔던 고종이 황궁에서 개혁을 하게 되는 거, 이거 대한제국이에요. 세력은 내었던 거. 대한제국의 제자 황제 제자예요. 황제가 중심이 된다. 연호는 광무라고 해서 이 시대에 나는 거 광무개혁이고요. 황제가 모든 걸 다 가져요. 독립, 제국, 군주. 이들이 했던 거 광무개혁. 구본심참, 옛것을 근본으로 새로운 것을 첨가한다. 구본심참, 우리의 옛것을 지킨다는 거야. 민권 보장 나가지 못해요. 황실 중심이에요. 대한제국에 나왔던 거고, 신문물의 수용, 여기서 뭐 크게 중요한 거 없어요. 보면은 기억할 것만 체크합니다. 박문구 출판, 이거 한성순보 나왔어요. 여기서 한성순보 나왔죠. 기기차 무기, 전한국 화폐, 광해원 병원 의료기구, 원산학사 최초. 근데 이거 뭐야, 민간 사립학교 원산학사. 정보 유경공원은 최초의 공립, 하지만 원산이 훨씬 이렇게 되고, 언론 한성순보 독립신문,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중요한 거 옆에 내가 써놨어. 시리아 방송 대곡이라.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